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제가 원래 겨울서정의 김겨울님을 되게 좋아를 해요. 그분 유튜브가 거의 10만 명 넘게 있던데, 그리고 한번 그분이 영상 올렸다 그러면은, 엄청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되게 희망을 봤어요.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유튜브 뿐만 아니라 어떤 그냥 되게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돈을 쫓는, 그거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너무나 동기부여, 영상들 약간 뭔가 특화되어 있는 어떤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유튜버들만 좀 잘 되는 것 좀 같아서 좀 가끔 저도 많이 보지만 지겹기도 하고 뭔가 정석적인 거 조금 힐링이 될 만한 거 이런 거가 아직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남아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 그럴까?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김겨울님이 되게 조곤조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강 작가의 단편집이 이제 서초구 전자도서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닷이라는 작품은 한강 작가의 서울신문 등단작이에요.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너무 좀 과하다. 이렇게까지 써야 돼? 하면서 좀 약간 표현이 직설적이다. 심지어 쇼킹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좀 저도 읽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세계 고전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 번역체만의 좀 약간 특이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작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원래 한국 작가 책 중에 그래도 김문 작가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김문 작가의 남한산성이라는 이런 작품들도 이렇게 많이 젖었네. 아마 제주도 제가 2년 전인가 놀러 갔었을 때 그 비가 엄청 장마 때 비가 엄청 와가지고 가방에 넣어놨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여행 갈 때는 캐리어에 한 10권 정도로 종이책을 넣어서 가요. 그때만 해도 종이책 전자책을 많이 안 봤을 때라서. 근데 그때 캐리어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제주도의 비를 삼다로 그러죠. 비를 맞고 이렇게 젖은 것때 이게 김은 작가도 참 글을 잘 쓰지만 김은 작가는 너무 압축적이에요. 옛날 사람이고 한자어를 되게 즐겨 쓰셔가지고 되게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서 김문 작가 말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모국어를 맛있게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너무 자주 그냥 번역체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 모국어를 잘 다루는 어떤 소설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한강 작가를 좀 읽게 되는데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한강 작가의 이 소설을 시작으로 해서 등장 작품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6개를 다 읽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여기 소설에 등장한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 그냥 죽음이 있어요. 무조건. 자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의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고 가정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읽다가 아니 너무 공통적으로 이 6개 작품에 거의 유사하게 이런 장면들이 나오길래 아니 한강 작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걸 쓰지? 그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아는 그 여수예요. 그 여수 밤바다 그 여수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의 고향이 여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결벽증에 50만 원 월세에 그것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한 20대 중반 정도의 캐릭터로 그려져요. 이제 막 취업해가지고 되게 박봉을 받고 있는 여잔데 룸메이트가 필요해요. 방이 2명 정도는 쓸 수 있는 방이죠. 그래서 50만 원 혼자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25만 원씩 나눠서 룸메이트를 구하는데 늘 소개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소개받았던 고등학교 친구의 동창의 그 후배 그러니까 룸메이트로 이제 만난 거죠. 얼굴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석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여자 주인공이 퇴근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그래서 석사 논문 준비해서 책이 되게 방에 많아요. 그래서 책이 엄청나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책 냄새 있잖아요. 책의 낡은 냄새가 자기 코를 찔렀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견디지 못하고 책을 닦기 시작해요. 책 이렇게 선반 이렇게 연대 닦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소설 속에 그렇게 묘사가 돼요.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를 닦는 거예요. 걸레로 매일 새벽에 후배가 보고 즐겁을 하고 나가죠. 그리고 나서 자이라는 아예 그냥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붙여서 아예 남남이죠. 아예 남남인 사람을 구해서
같이 룸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자이가 그 뭐죠? 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뭐 숨길 이유는 없으니까 여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여수 뭐 오동도인가요? 그리고 무슨 대교 있잖아. 돌담대교인가? 그건 어때요? 하면서 엄청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이를 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이가 자기한테 꼬치꼬치를 여수에 대해서 물어본 순간부터 자기가 싫은 거야. 근데 어떤 해프닝이 있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경찰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신의 고향은 여수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어렸을 때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역인가? 근데 주워서 키워졌던 양모에게 듣게 돼요. 막연히 그게 여수 발 기차였다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막연히 자기의 고향의 오리진이 여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근데 그때부터 싫은 거야. 왜 싫으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술을 취해 있죠. 술을 취해가지고 여수 사람인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바다에 던졌어. 아빠가 자기의 목을 휘감고 술에 취해서 같이 바다에 풍덩 빠져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당연히 자기 여동생은 이미 익사를 했고 아버지도 죽었고, 근데 옆에서 이제 이 구해준 어르신들이 아이고 살았네 하면서 숨을 쉬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그때 저기 한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쯧쯧 혀를 차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것이 혼자 살아가지고 산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여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죽을 뻔했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자기 그 자매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이가 여수에 대해서 자기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는 순간 그 결벽증에 도지면서 온몸을 팍팍팍팍 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은 그게 쌓이다 왜 그러세요 언니? 라고 했는데 자이한테 거의 꺼져버려, 나가버려 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나중에 너무 미안했다, 내가 화가 너무 심했다 라고 하고 자이한테 같이 살자, 계속 같이 살자라고 하지만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까 자이가 떠나고 없어요. 소설의 그 단편소설 끝은 뭐냐면 자이가 분명히 여수를 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여수를 분명히 향해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이를 찾아서 그 여자 주인공 여수행 기차를 타는 장면으로 끝나요. 전반적으로 되게 이런 주인공들이 거의 다예요. 전반적으로 그 한강 작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희망적으로 끝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되게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고, 대다수 다른 작품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암시하거나 주인공이 죽을 것 같다. 근데 여수의 사랑이 아이러니하게 제일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저 되게 한강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어요. 한강 작가가 알고 보니까 집안이 소수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한승원이라는 소수가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거 몰라요. 저 개인적인 오죽하면 한승원이라는 거 문학가 분들이 약간 예술가 분들이 약간 그런 어떤 암울한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이거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소설가 한승원님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구글에 다 찾아봤죠. 근데 그런 거 없죠. 그냥 그 한강 작가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 을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떤 정상적으로 어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그 대학교만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작가 소설가였기 때문에 집에 발에 치였대요. 책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이제 소설 암울하거든요. 세계 고전들이 그렇게 유쾌한 책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 대거장들이 해밍웨이도 결국에는 곤충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해밍웨이의 태양을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도 상당히 젊은이들의 방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암울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리고 해밍웨이도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에 살다가 결국엔 곤충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책들을 정말 어렸을 때 그 성장기 그때 읽었으면은 아무래도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한강 작가의
강연을 좀 찾아봤어요. 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목소리 들어보세요. 제가 할 이야기의 제목이 당신들에게 보내는 와, 나의 제가 이거를 산책을 하면서 소설을 읽고 한강 작가가 궁금해서 이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한효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효주 안 닮았어요. 나 닮았나? 근데 이분 한강 작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그 좋아했던 한효주가 떠올랐어요. 가장 그 데뷔했을 때 가장 청순했던 모습. 어, 이렇게 가슴이, 그러니까 뼛속까지 아픈 상처가 많게 보이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떤 제의를 받았어요. 어 KT 패터슨 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은 원래 성장이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마음이 되게 유약하여, 되게 말랑말랑하여서 어떤 자기가 봤던 소설이나 아니면 주위에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소설이나 그런 문학책 많이 접했을 때 어떤 뉴스 기사나 그럴 때 그런 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심히 더 많이 공감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한강 작가 작품을 너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헌정의 작품으로 아마 소설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원래 이거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원래는 메인으로 리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겨울 서점의 김겨울입니다를 따라해 봤는데 저는 장갑 서점의 김장갑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